우리가 무슨 소울메이트 운명의 상대도 아니고 안 봐도 상관없을 사람이니까 조용히 이 관계를 단절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 옆에 좀 두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이 기준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평생 갈 인연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회사 다니는 동료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아기 엄마들부터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우연히 만났지만 평생 가는 인연처럼 되게 가까워지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몇 년 사귀다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있어서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평생 갈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지금은 조금 가깝게 지내지만 언젠가는 또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좀 생겨서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퉜을 때 화해해본 경험 혹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제 지인들을 딱 보면은 오래된 찐친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항상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평생 사는 가족이나 진짜 가까운 사람들도 막 서로 서운한 게 쌓이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운한 게 있어도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관계가 아예 끝나버릴까봐 말을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쌓이다가 약간 애매하게 친해.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거나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 뭐 때문에 화가 났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안 봐도 상관없을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단절하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괜히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과는 관계를 끝낼 건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거나 내가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어. 트러블이 있을 때 나 이것 때문에 되게 서운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상대방도 나를 정말 친한 사이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오해야, 이것 때문에 미안해, 혹은 또 상대도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너가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도 조금 마음이 상했었어. 서로 그 트러블을 봉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지더라고요. 물론 당장 다투고 나서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누군가와 트러블을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을 서로 해결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관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정말 이 사람과 평생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이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매끄럽게 해결을 한 경험이 있는지, 저는 이 기준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연인 사이에도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릴 때 나는 오빠랑 한 번도 안 싸웠는데 나는 여자친구랑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소울메이트, 우리가 운명의 상대도 아니고 운명의 상대도 1년 2년 사귀면 그게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그 각자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한 번 빵 터졌을 때 바로 헤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트러블이 났을 때 서로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이라던가 그 해결 방법을 잘 아는 커플들은 결국에는 더 오래 장수 연애를 하는 거고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상을 치렀다거나 그런 일에서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기꺼이. 왜냐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지인에게 아량을 베푼다는 거는 솔직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혹은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나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갑자기 이 사람이 무언가가 되게 잘 된 케이스, 승진을 했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내 집 마련을 했다거나 투자한 무언가가 이렇게 빵 터져서 대박이 났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이 없을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 그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친척이 뭐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좋은 일에 공감해주고 축하해주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꼭 잡고 평생을 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가 갑자기 잘 됐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번에 뭐 투자인데 그 대박 났다? 막 이렇게 자랑식으로 하면 되게 꼴 보기 싫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호응해주지 않지, 축하해주지 않지 하면은 그거는 내 잘못인 거고, 뭔가 우연하게 알게 되거나 내가 잘 된 그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는 놓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나의 꿈이나 미래까지 공유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일, 학부모 모임이면 관심사가 뭐 육아, 그죠?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닌다, 혹은 어떤 취미생활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학원에서는 각각의 그 뭐 공부나 뭐 그 취미생활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예를 들어 아기 엄마랑 뭐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 혹은 친구로 또 관계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확장이 됐냐? 우리가 육아를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혹은 뭐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아닌, 육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확장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 진한 관계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 얘기만 했어요. 어디 학원이 좋아요? 지금 유치원 여기 보내는데 뭐 숙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해져서 갑자기 막 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 지금 요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나도야 이번 여름에 5kg 빼기로 했어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처음에 알게 된 그 매개체가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재테크도 관심이 크고, 아니면 뭐 건강하게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이 사람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 관계가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매일 같은 주제로만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엔 당연히 재밌죠. 뭐 아기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게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맨날 주제거리가 똑같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거리가 더 많고 더 가까워져서 내 미래나 내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학창시절 우리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절친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뭐 반창회 같은 걸 했어. 초반에 한두 번 만날 때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옛날을 추억하기 위해서 너 그때 그랬잖아, 이랬잖아, 야 너 어쨌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동문 모임이나 반창회 이런 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주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엄마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가면은 저번에 봤던 엄마 오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물론 그런 관계들을 다 친한 지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좀 가까워지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지금 관계를 맺게 된 이 주제 말고도 더 다른 주제로 확장할 수 있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꿀팁으로 드릴게요. 네 번째는 단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배울 점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이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물론 그 부분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말고도 워킹맘이에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살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자극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면은 되게 유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고, 야 채영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계속해? 야 유튜브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별게 아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구태희 최고! 막 해줄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야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크면은 맨날 남편도 그냥 대면대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도 애는 뭐 잘 밥은 먹니? 이런 얘기 물어보지, 나한테 너 일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거 되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줘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인만 만나면 나한테 항상 나를 띄워주고 항상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너무 내가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이고, 그렇게 상대를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채익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했거든요. 인성적으로 배울 게 많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가는 지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담고 싶은 사람,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특출나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계속 힐링이 되는, 이것도 되게 큰 능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었을 때 평생 내 옆에 좀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보면서 내 지인들이 채희야, 난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다들 있어. 다들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 저랑 하는 분들은. 오늘은 제가 평생 갈 인연인지 확인하는 방법 해서 제 경험담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 댓글로 여러분만이 판단하는, 혹은 이 친구는 평생 갈 친구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남겨주시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부자 되세요. 안녕.